일제시대 전범기업의 자산 압류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우리 법원의 판결문을 안 받고 배상에 대해서 침묵하자 공시송달 방법을 택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서류를 받지 않을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올린 뒤 일정 기간 후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국내 절차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본 당국이 움직이게 강제하고 집행에 속도를 내서 결판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6월 4일 공시송달 후 오는 8월 4일 0시까지가 시한으로 이 날짜가 지나면 서류가 일본 정부에 전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2달 기간 동안 한일 간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고 일본이 동일한 반박에 나선다면 현금화까지는 2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한국 정부가 1년 5개월 만에 강수를 두고 일본을 때리는 이유는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요구를 모두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궈내왔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6개월 유예 조건에 따라 5월 말까지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이마저도 아베 내각은 끝내 묵묵부답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한국은 WTO 제소 절차를 재개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일본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의 일방적인 태도에 놀랐다며 유감이라면서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습니다. 분명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철회를 전제로 해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하고 어길 시 WTO 제소와 지소미아 종료를 단행하겠다고 공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의 요구사항들을 모두 조치했음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일단은 미국이 한국을 G7에 초청하는 등 요즘의 분위기를 고려하고 미국에게도 민감한 지소미아 종료를 바로 시행하지 않고 WTO 제소 재개와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또 다른 카드로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카드는 실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긴 하지만 국제적인 신인도를 중시하는 일본에게 가장 강력한 제재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공시송달이 이루어지자 예상대로 발끈하며 현금화하면 심각한 상황을 부를 것이다, 추가 보복을 하겠다라며 즉각 반응했습니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내각이 시행된다면 즉각적으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며 맞짱 대응을 표했습니다. 지난해 마니치 신문에서도 2자릿수 이상의 보복을 준비하겠다, 아소 부총리 등 강경파들은 금융제재 등 여러가지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필패하실 것이라며 가미가제식 협박성 발언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이와 같이 거론하는 강경파들의 한국에 대한 제재안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제한, 한국인 취업준비생 제한, 송금 정지,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한국 참여 막기, 일본 내 한국 기업 자산 압류, 불합소 등 소재의 대한국 수출 중단, 그리고 주한 일본 대사 귀국 조치 등 주로 경제적인 제재안들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과연 일본이 이러한 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가운데 한국 정부는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내각을 이유로 관세를 올리는 행위는 국제법 위반으로 세계무역기구의 제소감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자 발급 전면 중단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이미 형식상 시행 중이어서 새로운 보복 조치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대출금 회수 등은 일본 기업들의 경영 판단에 따라 변수가 많아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불투명합니다. 특히 금융제재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현재 5월 4,073억 달러로 전세계 9위이며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 스와프의 경우 미국과 중국, 캐나다, 호주와 스위스, 말레이시아 등과 1930억 달러, 약 235조 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재난 및 일본 등 유사시를 대비해서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해 외화 유동성 공급 체계와 대재해 위험성, 통상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서 리스크 관리를 비롯해 코로나로 중단된 중국을 비롯한 신북방, 신남방 국가 20여 개 나라들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싱가포르 등 국제금융주심자와의 협정 체결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 의료, 방역 등을 위시한 디지털 통상 확대 및 대외 신인도 향상과 외국인 투자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구 금융위원장은 국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어서
일본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다른 데서 얼마든지 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금융 제재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하며 현재 한국의 금융기관 신인도 등 여러 지표가 좋아서 돈줄이 막힐 우려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등 한국의 핵심 산업에 대한 제재 또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세계 소재는 물론 200개가 넘는 일본 의존형 소재 모두를 대체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일본의 모리타 화학 등 일본 굴지의 반도체 수혜 기업들이 모두 30% 이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금은 일본을 떠나서 해외로 이전하려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기업들뿐 아니라 일본의 주요 일반 기업들도 1분기 순이익이 무려 70% 급감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경제는 지난해 소비세율 10% 인상, 미중 무역 분쟁 영향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섰고 올해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21.2%로 최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일본은 1분기, 2분기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2015년 이후 4년 만에 또다시 전면적인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09년 리먼 쇼크로 불리는 세계 금융위기 당시 마이너스 17.8%를 뛰어넘는 기록이며 1945년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 시조오카 연립대 오쿠조노 히데키 교수는 아베 정권이 현재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다 라며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지 효과적인 조치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모태규 외무성 장관은 공시 전달 결정이 알려진 뒤 한 방송사에 출연해서 자사 현금화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노 히데키 일본 강제동원 공동행동 사무국장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 한국이 알아서 하도록 가만히 있지 말고 대화의 장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언론에 보도된 정황들을 살펴보니 한국의 일본 기업 매각 현금화 조치에 대해서 일본이 보복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쥐에게 물리지 않도록 조심은 해야겠습니다. 이상 미스터 똘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